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 6장에 나오는 치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 형태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의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치수를 기입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우리 기계제도에서의 이 부품도 그다음에 다중투상도로 표현한 기계나 물건 그러한 것들의 치수는 그 부품의 제작 순서, 그 다음에 제작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제작 순서가 달라지고 그다음 제작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달라지면 뭐 어떠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결국은 비용을 유발합니다.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 혹은 어떻게 도면을 어, 제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산하는 제품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이 하나만 만드는 거라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100만 개를 만드는 거다. 그런데 뭐 하나당 이 간단하게 10원만 차이가 나도 이 곱하기 하면은 1000만 원이죠. 100억이면 100원이면 1억이고 1000원이면 10억 원의 이 비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치수기입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치수기입에서 이 알아야 될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로 보통공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은 공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차 혹은 이제 보통공차. 공차의 종류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죠? 보통공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공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차라는 건 뭐냐? 공차라는 건 뭐냐? 지금 지금 우리 도면에서 여기에 이렇게 110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준치수라고 부르는데 통상 기준치수라고 하는데 이 기준치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설계는 이제 이렇게 110으로 이 길이가 110인 그 부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얘를 실제로 만들어서 측정을 해보면 110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만들면은 109.8일 수도 있고 혹은 109.5일 수도 있고 혹은 110.1일 수도 있고 110.3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값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오차를 우리가 이제 설계 이 기준 치수에 비해서 실제 어떤 실제 제작한 물건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값들과 이 기준 치수의 차이가 오차인데 이 오차를
얼마나 허용하겠는가, 그것이 공차입니다. 그것이 공차. 우리가 이 공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근데 이 공차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110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 보면 어디 있나, 여기 지금 이제 20, 지금 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25. 자,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제작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만 뭐 여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9, 24.94, 24.97, 여기는 25. 뭐 01, 02, 뭐 이렇게 쫙 있었겠죠. 그래서 개 중에 평균을 내보면 아마 뭐 잘 만든 집이라면 평균은 25가 될 것 같아요. 25가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25.3 이렇게 돼서 너무 차이가 나거나, 혹은 어떤 경우는 24.5 해서 너무 작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해서 값이 지나치게 작거나 크면은 이 걔를 불량 처리해서 폐기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면 합격이라고 할까? 지금 여기 이 부품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파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지름이라는 표시라고 배웠는데, 얘의 지름이, 그러니까 얘의 요 길이가 39.5부터 얘는 40.5까지를 합격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차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25, 60, 110 이런 애들은 뭐냐 이거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보통 공차를 적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형태를 그리고 이 형태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얘를 100으로 탁 만들고 싶고 얘는 50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 얘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면을 그리면 이 100이라는 것이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우리가 안 써도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디폴트 디폴트가 우리말로 뭔가요? 디폴트 기본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으로 아무튼 보통 공차를 적용한다. 자, 그럼 보통 공차를 적용하면은 도대체 이러한 값들이 얼마일까? 그것이 우리 책에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 표 6-1에 보면, 이게 이제 표 6-1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통급에 대한 공차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치수가 있죠. 아까 내가 설명하기를 지금 이러한 값들이 기준 치수라고 했잖아요. 얘도 지금 얘가 기준 치수입니다. 그런 기준 치수 그러한 기준 치수를 적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25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 표에서 25가 어디에 속하냐면 6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죠. 요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보통급수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2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얘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0.2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24.8부터 25.2까지는 다 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이 11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30초가 120 이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3에 해당하는 거죠. 0.3에.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11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고 써놓은 것과 같다. 쓰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도면을 봤을 때 그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얘는 보통 공차가 적용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기준 치수에 따라서 이 표를 보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300 정도 되는 길이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적용해서 0.5보다 그러니까 0.5만큼 작거나 0.5보다 크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을 그렸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 없이 그냥 300이라고 썼다면 이렇게 써서 물건을 납품받아 주문을 했다면 그 물건이 300.5인 물건도 이 합격품이고 그러한 물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길이가 상당히 중요한 길이고 이 길이가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되기를 기대한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를 써야 될지는 또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이 값들을 무조건 작게 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귀찮으니까 얘를 300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이라고 쓸래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 얘의 길이를 재보면은 이렇게 해서 300에서 막 이 벗어날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이렇게 얇은 띠로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가 불합격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아주 비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그 정밀한 부품, 카메라의 부속품이라든지 정밀 기계의 부품을 만들 때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밀도 이 공차를 작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공차를 작게 줘가지고 제품을 비싸게 만들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공차의 누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부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가스켓이란 또 다른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커버라는 또 다른 부품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조립해서 뭔가 만드는 상황인데 얘네들의 부품도를 별 생각 없이 그리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령 같은 보통 공차를 적용하더라도. 자, 지금 여기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얘를 보면은 딱히 이제 이 기준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120이잖아요. 1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얘가 12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1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차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40의 경우에 보통 공차는 얼마였을까? 아까 우리가 이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은 40이 여기 30초가 120 이하이기 때문에 보통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잖아요. 그래서 40의 경우에 40 플러스 마이너스 0.3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3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40 마이너스 0.3으로 만들어져도 합격이기 때문에 얘가 3개가 연이어서 있다고 치면 곱하기 3이라고 치면 얘는 3, 40이 119.1일 거라는 거예요. 119.1 혹은 더 크게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12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작을 때는 119.1이고 클 때는 120.9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120이라고 써놨어요. 120이라는 것이 여기 공차에서 표에서 보면 120초가 아니고 120 이하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얘도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3입니다. 자, 그러면 120 플러스 마이너스 0.3이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작게 만들어지면 119.7이고 크게 만들어지면 120.3이라는 거죠. 지금 얘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적어 보면은 얘는 아까 119.1부터 120.9까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요 거리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19.7부터 120.3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120.9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120.3으로 만들어지면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적이랑 지금 좀 전에 봤듯이 여기에도 공차가 있고 여기에도 공차가 있고 여기에도 공차가 있어서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 공차, 여기 공차, 여기 공차가 쫙 누적이 돼서 공차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 이 치수로 줬기 때문에 이 누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혹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는
부품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차를 이렇게 끊어서 기입을 하면 누적이 생긴다. 누적이 생긴다.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랑 같습니다. 111.9에서 119.1에서 120.9까지 얘는 그 다음에 얘는 119.7에서 120.3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요 거리.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보통 공차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공차 25는 아마 내가 찾아보니까 25는 6초가 30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2고 85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랑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플러스 마이너스 0.3 플러스 마이너스 0.2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준은 뭘까? 이때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든다고 치면 현재 이러한 도면이라면 지금 요 선이 이 선이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딱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디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두 개의 치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얘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이제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업자가 뭐 여기를 먼저 맞춰 놓고 여기서부터 25만큼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0만큼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5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요 면을 절삭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냥 지금 얘 같은 경우 뭐 일단 큰 이런 소재가 있었다고 치면 일단 구멍을 하나 뚫고 그 구멍에서 60 떨어진 곳에 또 구멍을 하나 뚫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25 떨어진 곳을 깨끗하게 이렇게 깎고 또 여기서 25만큼 떨어진 곳을 깨끗하게 이렇게 깎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다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소재가 주어져 있다고 치면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5만큼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60만큼 떨어진 곳에 구멍을 뚫고 또 25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면을 쫙 만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작 방법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제약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두 개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제작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 피삭제가 있었다고 치면, 소재가 있었다고 치면 먼저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고 얘를 기준으로 60만큼 떨어진 곳에 구멍을 하나 뚫고, 그 다음에 또 얘를 기준으로 85만큼 떨어진 곳을 쭉 잘라서 얘를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25만큼 간 곳에 잘라서 버릴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지금 다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치수 기준이 정해지면 제작 방법을 정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제조를 아는지, 그 다음에 제조를 고려를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뭐냐 뭐죠, 기계공작법 혹은 뭐 다양한 지금 다른 전공에서 기계를, 아니 잘 기계란다, 아무튼 재료를 절삭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이 재료를 그러니까 조작해서 뭔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방법을 잘 이해를 했다면 그것이 도면에도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시된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